진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이 눈을 뜬다. 야, 이거 나 수치 이거 옳은 거지? 만세! 거기가 만세! 확률 따지지 말고 임마 자신감 갖고 시도해봐. 강재인과 김도윤은 마침내 도희 사고의 목격자와 접촉합니다. 장소는 외딴 바닷가 근처의 오래된 찻집. 습기가 묻은 창문 너머로 파도가 무심하게 부서지고 안쪽에선 지쳐 보이는 한 남자가 구불구불한 연기를 뿜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하잖니. 제가 그랬다는 거에 어떤 의심도 없이 진짜 디자인 유출범이 누군지 찾아내서 처벌받게 해주세요. 그의 손끝은 담배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겁게 떨고 있는 건 그가 품고 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고모한테 승우는 어떤 존재예요? 무슨 의미예요? 혹시 김도희 씨를 기억하시나요?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기억해요. 너무 또렷해서 가끔은 지워졌으면 싶을 정도로. 그날 밤 그녀는 분명히 살려달라고 했어요. 당신 정신 못 차리고 사고 칠 때도 부부인 나한테 사랑한다는 나한테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돈 찍어볼 때 나 다 참았어. 왜? 눈이 마주쳤고 내게 손을 뻗었죠. 그런데 난 그걸 외면했어요. 무서웠어요. 아무도 없던 해안도로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난 그냥 도망쳤어요. 강재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입니다. 그동안 추적해온 모든 단서들이 결국 이 남자의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 무너지려는 찰나 그는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를 따라오던 남자,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달린 명찰이 있었죠. YL 그룹 로고였고 홍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 명찰이 아직도 제 악몽 속에서 선명합니다. 그 말에 도윤은 전율을 느낍니다. 홍만수. 그의 이름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 모든 퍼즐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죠. 조작된 메일, 감춰진 접속 기록, 도희의 블랙박스, 그리고 이제는 목격자의 증언까지. 이제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쨍그랑 가게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큰 소리가 울립니다. 누군가 돌을 던진 겁니다. 안에 있던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일어섭니다. 김도윤이 빠르게 밖으로 달려나가지만 주변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래사장 위엔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고 부서진 유리 조각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이를 악물고 주변을 살피다 목격자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더 머무르시면 안 돼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 하고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강재인은 그의 팔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그날 당신이 도망쳤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용기가 누군가에겐 생명을 구하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세 사람은 찻집을 빠져나와 어두운 해안가를 따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그림자 하나.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 그림자는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짧게 말합니다. 움직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진실은 단순한 퍼즐이 아닙니다. 목격자의 등장으로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숨겨진 손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편 집에서 혼자 남편 한기만의 서랍을 정리하던 도유경은 낯선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평소 정리정돈과는 거리가 먼 기만이지만 이 노트만큼은 포장지로 감싼 채 맨 아래 서랍 깊숙이 감춰져 있었죠.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긴 도유경은 숨을 삼킵니다. 안에는 YL그룹의 자산 명세, 비공식 거래 내역, 그리고 알 수 없는 여성 이름 옆에 적힌 수많은 다정한 메모들. 생일 축하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너에게. 이번 주말은 우리만의 시간으로. 같은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현실감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에 휘청거립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지만 날짜를 확인하자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 메모들의 대부분은 도유경과 김한이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와 완전히 겹쳐 있었거든요. 눈앞이 캄캄해진 그녀는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황급히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합니다. 이름, 직장, 주소까지 추적하며 이 여성의 존재가 실제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말죠. 이는 단순한 감정의 배신이 아니라 김한이 결혼 전후로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도유경은 이내 이 집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르게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침착하게 보이려 애썼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던 찰나 노숙자가 집에 들어오며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듯 조용히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유경아, 무슨 일이니? 너까지 이 집에서 나가면 나 혼자서 어떻게 버티니? 그래도 잘 생각해봐. 이혼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도유경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 저 김한 씨를 더 이상 남편이라 생각 못해요. 끝까지 숨겼잖아요. 저 애까지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젠 그가 너무 무서워요. 저도 지치고 무너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불편한 시댁살이도 견뎌온 도유경. 하지만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짐을 들고 친정으로 향했고 노숙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져 눈을 감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한기만이 돌아왔을 때 집안은 정막 그 자체였고 그는 멍하니 주방에 놓인 노트를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YL 본사.
김도윤은 정호성과 함께 긴급 브리핑을 준비합니다. 회사의 중역들이 모두 모인 긴장된 분위기 속 회의실 스크린에는 복원된 CCTV 영상, 김도희가 보낸 마지막 고발 메일, 그리고 최근 확보한 목격자의 증언이 정밀하게 정리된 타임라인과 함께 띄어집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모두의 표정에는 긴장과 충격이 서려 있죠. 김도윤은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뒤따라온 정호성은 노트북을 세팅하고 스크린에는 김도희가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촬영된 영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상 속 그녀는 회사 내 특정 서버실 앞에 서 있으며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황기찬이 들어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표정을 굳히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 조용히 일어나던 강재인이 그의 앞에 조그마한 USB 하나를 건넵니다. 이 안에 당신이 그렇게 부정하던 진실이 들어있어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스스로 인정하고 내려오세요. 기찬은 말없이 USB를 내려다봅니다. 순간 그 안에 담겼을 수많은 정보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그깟 증거 몇 개로 날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이 회사는 내 피로 세운 거야. 무너지지 않아. 그의 말에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김도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놓인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넘깁니다. 다음 화면에는 김도희의 유서로 보이는 문서가 띄어지죠. 그녀는 명백하게 특정 인물을 지목하며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 피가 누구의 눈물 위에 세워졌는지 곧 모두 알게 될 겁니다. 김도윤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호성이 마무리 멘트를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의에서 단순한 논의를 넘어 회사를 다시 세울 첫 걸음을 내디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진실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입니다. 황기찬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갑니다. USB를 받아들지 않은 채 그는 회의장을 벗어나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영상이 스크린에 띄어집니다. 바로 사건 당일 그의 차량이 회사 외부 CCTV에 포착된 장면이었죠.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그는 비로소 자리에 멈춰섭니다. 이날 회의는 단순한 증거 발표가 아닌 황기찬 체제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드러낸 김도윤과 강재인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밤, 상가 회장 선거를 앞둔 정윤희는 혼자 가게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은 채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주변 상인들과 갈등도 잦았고 무엇보다 딸 도희의 억울한 죽음 이후 처음으로 공적인 자리에 나서려는 만큼 부담이 컸죠. 그녀는 자료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도희와의 마지막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바깥에서 가볍지만 분명한 인기척이 들려왔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문으로 다가갈수록 심장은 점점 더 요동쳤고 손끝은 서늘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살짝 열어본 윤희는 어둠 속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들어온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윤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상자는 분명 윤희에게 익숙한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도희가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보석함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장식 하나 없이 단출했지만 딸이 항상 침대 머리맡에 두고 지내던 그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숨을 들이켠 채 더 가까이 다가가 그 남자의 얼굴을 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이목구비. 하지만 기억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도희 씨를 아시나요? 그 한마디에 윤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목이 턱 막힌 듯 그녀는 대답 대신 상자를 받아들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슬프도록 고요했고 바람은 그들의 사이로 지나가며 조용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윤희는 그를 가게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이며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도희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조명이 약한 가게 안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도희의 과거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프로젝트, 그녀의 습관, 그리고 사건 당일 밤의 마지막 통화까지. 그날 밤 도희 씨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정보가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그걸 감춘 사람이 가까운 인물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그녀가 당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윤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직 상자 속을 열어보지 않은 채 두 손으로 꼭 붙잡은 채였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건 그녀가 제게 맡긴 마지막 부탁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어머니께 전달해달라고. 이 안에 진실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이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도희가 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도희의 필체로 적힌 기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YL그룹 내부 고발에 대한 고민, 주변 인물에 대한 의심,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 진실을 세상에 꺼내기 위해선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하다. 엄마 미안해요. 당신이 날 지켜줬듯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윤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눈물로 얼룩진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건가요? 남자는 대답 대신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명찰을 꺼내어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이강민 그리고 그 아래엔 YL IT 개발팀. 윤희는 명찰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강민 바로 도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일한 팀원이자 그녀의 죽음 이후 사라졌던 인물이었습니다.
화면은 그의 얼굴을 조명하며 점점 어둠으로 사라지고 다음 장면을 향해 숨을 고릅니다. 진실은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의 집 46회, 이제 진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벽 너머로 다가옵니다. 복수의 칼날은 목표를 정조준하고 무너지는 이들과 살아남으려는 자들의 갈등은 점점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